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여러분한테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계실까요?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 혼행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든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의 의미와 가치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우에니시 아키라 작가가 쓴 작품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 도서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과 끝없이 이어지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잠시 멈추고 혼자가 되는 일은 때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치를 조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혼자가 되는 것이 고립이나 외로움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복잡한 관계와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작가의 말이 제게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혼자만의 시간이 단순히 휴식의 순간을 넘어 창의성과 자기개발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된다는 작가의 통찰은 많은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방향상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갈팡질팡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조언과 충고가 아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치유의 순간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됨으로써 진짜 나다운 내가 되어간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실까요? 타인은 절대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에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밖에서 구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라 로슈푸코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로 인한 엄청난 중압감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욕구 불만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부풀어 오를 때도 있겠지요. 그런 상태일 때 외부에서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와 함께 어딘가로 놀러가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 울적한 기분을 떨쳐내려고 하면 오히려 본래의 불안감이 더 도드라질 뿐 진정한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밖에서 평안을 구하려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지요. 아마 라 로슈푸코도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불안이 엄습해 오는 순간에는 나의 내면에서 평안을 구하고 조용히 마음의 회복을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고독하게 있고 싶을 때는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습니다. 앞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좋은 일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으면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바로 혼자일 때의 위로 효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본능적으로 고독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한없이 바닥을 칠 때 외부의 도움을 얻으려 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때로는 고독을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면서 기분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시끌벅적하게 놀 때는 즐겁지만 다음 날이 되면 기분이 오히려 더 개운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할 때는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위로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인맥이 좁다고 시시한 사람은 아니야. 친구나 연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롭다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과 비교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엔 나는 행복하지 않다며 자책하고 자신의 미래를 불운하게 여깁니다. 물론 친구나 연인이 없다는 건 외로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우선 혼자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봅시다. 우리는 친구나 연인이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컨대 친구나 연인이 없으면 그만큼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 교양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배우는 등 취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쓸데없는 지출이 절로 줄어들어서 온전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수도 있지요. 문예 평론가인 가메이 가스이치로는 모든 단점은 장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없는 상황은 언뜻 보기에 단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단점 역시 장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친구나 연인이 없다는 단점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롭다면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적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한 우물을 깊게 파서 전문성을 기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할 다른 이들이 없는 덕분에 오히려 삶을 즐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외로울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이유. 어느 여배우는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해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를 질투한 초등학교 친구들의 시샘을 받고 괴롭힘까지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이 놀거나 이야기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로운 가운데 오히려 배우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함께 놀 상대가 없었기에 학교가 끝나면 집에 곧장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시간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그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어른이 된 지금도 배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여배우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뮤지션 중에는 어린 시절에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능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독을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원한 건 아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여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860년대의 영웅 중에 사카모토 류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견원지간이던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화해를 중개하고 사초동맹을 성사시킴으로써 메이지 유신을 이끈 인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영웅이 된 류마는 어린 시절엔 고독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0살 무렵에 한자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에 다녔는데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금방 학원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심약하고 말이 없어서 친구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고독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류마는 세상을 바꿀 큰 인물이 되고 싶다는 야심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독은 커다란 야심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외톨이 딱지가 붙은 채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회사에서 동료들이 아웃사이더로 낙인을 찍는 바람에 외로운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독한 가운데 더 크고 뜨거운 야심을 키워 앞으로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 남성 소설가는 이전에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대입시험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취직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무려 10년이나 지속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10년이 넘도록 고독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소설을 쓰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30이 넘어 자신이 쓴 소설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소설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고독한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고독하게 있다고 해서 그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채우고자 하면 고독 속에서 커다란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고독해지고 싶어서 고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설가도 처음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를 바란 건 아니겠지요. 이유야 어찌됐든 일단 고독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는 혼자인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결과가 생깁니다. 당신의 개성을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라. 개성이 강한 사람은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비판만 하니 말이지요. 틀림없이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고독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독을 견디고 아니 오히려 고독을 즐기는 마음으로 자기 개성을 갈고 닦다 보면 그 앞에 멋진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예술가인 오카모토 다로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위해 조언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을 관철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없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 개성을 버리면서까지 주위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했습니다. 오카모토 다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관철하는 것은 설령 비판을 받고 고독감을 느끼더라도 끝까지 나답고 개성 있게 사는 일입니다. 오카모토 다로는 그렇게 살면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관철하면 만족스럽고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재적인 표현력과 독특한 작품 세계를 통해 많은 명작을 남긴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도 고독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독 없이는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 피카소는 혼자 있을 때 오롯이 예술 세계와 마주하고 고독한 가운데 꾸준히 노력해서 명작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고독 없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성을 고독한 시간 안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인 기획을 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도 고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 특별한 개성이 요구됩니다. 종전처럼 평범하게 일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점을 둘 수 없습니다. 차별점이 없으면 사회에서 묻히게 되고 성공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없던 획기적인 일을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레프트리는 일반 대중이 만들어낸 습관이나 관습에 굴복해서 당신의 개성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개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의 가장 큰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성이야말로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갖고 닦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과 잘 어울리기를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관이나 관습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관습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독 안에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통념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당신이 짊어진 많은 역할을 내려놓는 법.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온 세상은 연극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많든 적든 어떤 역할을 연기하며 삽니다. 예를 들어 부장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은 회사라는 무대에서 지도력 있는 리더, 포용력 있는 인격자 등의 역할을 맡은 연기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친구 앞에서 귀여운 여자, 센스 있는 여자, 상냥한 여자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장소를 무대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기는 한편으로 나다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억제하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인다운 모습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 비로소 가장 나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모든 연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으면 안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연기하는 역할 스트레스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남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저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에게 맞추려 하는 마음이 과해질 테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면서 타인에게만 맞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인 시간을 거의 보내지도 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왠지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이 기피 대상이 된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위 사람에게 맞추고 또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자신의 가치관대로 생각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혼자가 되는 고독한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가운데 자기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남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거나 호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갖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취미는 삶의 훌륭한 도피처가 된다. 누구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외로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지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아내와 아이들은 원래 살던 곳에 남고 주인공 혼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고독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 혼자인 시간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쉽게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빠지고 심하면 의존증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의존함으로써 외로움을 덜어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인터넷 쇼핑을 해서 현실을 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알코올 중독과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과식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 먹는 동안에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지요. 컴퓨터 게임에 의존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고독한 시간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도 마니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 철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혼자인 시간에 철도 관련 잡지를 읽거나 열차 운행 시간표를 보기도 하고 자신이 찍어둔 철도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에게는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연스레 외로워할 순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고독한 시간을 염려할 틈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누구나 인생에서 생각지 못하게 혼자인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좋아하는 것과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미가 없는 사람은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은 덧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철도 마니아인 남성처럼 열중할 취미가 있는 사람은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혼자인 시간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서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업무 일정을 조정하지요. 혼자서 취미에 열중하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주 사소한 취미도 삶에 큰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취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야마 고로라는 이름의 사업가로 미스이스 미모토 은행의 회장을 지내는 등 금융계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취미란 인생의 도피처이다. 각자 할당받은 시간을 잘 분배하고 도피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가 말하는 도피처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도피처란 업무의 피로를 푸는 곳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이며 인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얻는 곳입니다. 달리 말해 이 같은 도피처가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자만의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필요한 잠시 멈춤의 기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획서를 써야 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실마리를 찾거나 아니면 생각이 잘 정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빗나간 조언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서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해결해야 할 일은 본인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정신적으로도 좋고 생산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고독한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감성이 예민하게 살아나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도저히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혼자 산책하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다 싶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나 바쁘면 바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바쁜 사람은 지인과의 약속으로 스케줄이 늘 빼곡히 차 있습니다.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줄줄이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꽉 찬 일정을 차례로 소화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지지요. 혹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있는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바쁠수록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은 여백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치유해주고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줍니다. 때로는 지금 산적한 여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도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다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저 바쁘기만 한 일상에 쫓기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지금 상승세를 타는 중이라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그 기세가 꺾이고 말 겁니다. 그러니 바쁠수록 의식적으로 여백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